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저희도 지금 여기 선풍기 틀어놨는데 에어컨이 아직 없어요. 땀 흘리면서 방송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약간 땀이 나 있습니다, 제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땀 나는 만큼 성과를 얻어가야 돼요. 그죠? 네. 지난번에 카드 사용법 네. 이런 거를 배우고 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고민하셨어요? 네, 그래서 돈을 쓰는 것도 좀 고민을 하지만 이제 좀 카드 쓰는 방법도 좀 정리를 해서 예전에 좀 무분별하게 긁어라 했는데 네, 요거는 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네. 돈 쓸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이거 사야 돼? 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그 지름신을 좀 이기는 방법 이런 거 나중에 뭐 좀 좋은 노하우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물은 어떻게 좀 소비가? 날씨가 더우니까 제가 이번에 또 나왔는데 예. 그 전기세, 물세 뭐 이런 그 관리비 포함해서 네네. 한 9만 얼마가 나왔어요. 예? 혼자 사는데 근데 이제 에어컨을 썼으니까 조금 많이 좀 전기세가 나갔다 생각을 하는데 물세만 따로 보진 않았어요. 충격 먹을까봐.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건 아마 네. 지난번에 쓰신 게 나왔으니까 비슷할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근데 아마 다음 달에 나올 때 지난번과 비슷하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왜냐면 너무 더웠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씻고 시간 나면 씻고 뭐 이랬으니까 대표님의 스타일에는 네. 아마 비슷하게만 나왔어도 성공. 그러게요. 네. 좀 이렇게 꼭지를 이렇게 양치할 때도 좀 내려놓고 그러긴 했어요. 이렇게 줄을 걷진 않았는데 뭐 줄까지야. 저는 아직 애는 아니니까 그렇죠. 줄은 안 걷고 평소보다는 이제 좀 잠그면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쓰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또 더우니까 너무 더워요. 물 쓰는 양은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했던 네. 그런 거 말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살짝 예고를 했었죠. 이제 연계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비상금. 지난주에 비상금. 물과 카드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뭐 카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나누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누기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지내다 보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럼 나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는지. 대표님 뭐가 있으세요? 보험. 보험, 그렇죠. 좋은 답변입니다. 일단 보험은 뭐 제가 골고루 이렇게 준비하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게끔은 세팅을 하지 않았느냐.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럼 보험 보장성이 있고 저축성이 있잖아요. 저축성은 없어요. 그러면 준비가 안 돼 계신 거예요. 뭐 인생 뭐 있나요? 그냥 뭐 지름신은 이제 그만. 이제는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저는 아직 40입니다. 넘었다고 곧, 해야죠. 곧 이제 뭐 그러면 내가 보험은 우리가 보통 아플 때 갑자기 병원에 갈 때 사고 났을 때 아플 때 그거 말고는 사실은 도움받을 일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지름신이 내리셔서 계속 긁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 뭐가 있으신가요? 그때는 이제 못 막죠. 그렇죠. 돌려막아야죠. 돌려막기. 그 유명한 돌려막기.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아이가 조금 크고 결혼 생활을 좀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랬을 때는 충분히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요즘 저는 이제 98년에 IMF를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 때 1차를 겪었죠. 그러고 나서 또 리만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리만 브로더스. 네. 그때 사태의 영목의 질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차 IMF가 저희 쪽에도 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1차 때보다 2차 때가 훨씬 사람들이 충격이 컸어요. 그랬나요? 예. 첫 번째가 더 컸을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이 집에 관련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집착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한 대출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이자를 내고 있다가 그렇죠. 실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큰 타격이 왔어요. 집에서 나가야죠. 예. 그래서 하우스 푸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집은 있는데 거지야. 집만 있어. 맞아요. 그런데 집은 팔리진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실직. 이 실직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예상 못할 수도 있죠. 계획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대체적으로 내가 계획을 할 때는 뒤를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직을 당하는 입장은 뒤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뭘 준비를 할 수도 없고 갑자기 해고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요즘도 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KTX 여승무원들 12년 만에 복직. 예, 복직이 그렇죠. 결정이 됐죠. 네네. 그분들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 12년을. 그렇죠. 12년을. 와. 그 투쟁을 해서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았지만 그 12년, 잃어버린 12년 누가 찾아줄까요? 여직원들이니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가장이라면 그렇죠.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가장들이면 집이 12년 동안 어떻게. 그렇죠. 아이들도 무너졌겠죠. 있고. 그렇죠. 예. 먹고도 살아야 되고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상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물과 연관된 그 화면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릴 때 이게 대형 고무통 이만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빨간 고무통. 그렇죠. 다라. 네. 근데 다라는 이렇게 큰 동그란 거고 물통 이렇게 깊어서 물을 예전에 저희 때는 단수도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물을 막 받아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면서 우리가 식구들이 만약에 단수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물을 얼만큼을 담수를 해야 되나? 모아놔야 되나? 네. 그렇죠. 이게 물이 하루 끊길지 이틀이 끊길지 모르죠. 네. 어렸을 때는 저도 이렇게 물 끊긴 날이 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하신 다라, 애야, 뭐 양동이 다 꺼내서 꺼내서 물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 며칠이 끊길지 아는 거는 그렇게 되는데 그 기약이 없는 거는 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껴 쓰고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그냥 쉽게 3일이 단수된다는 결정적인 결정된 그 기간이 있다면 그렇죠. 대표님은 하루에 내가 얼마 쓰는지를 알아야 3일치를 모아놓죠. 그렇죠. 뭐 세숫대야 한 개 정도만 집에서 쓴다. 그거 3개. 그렇죠. 근데 지금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그게 이제 요즘 문화여서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를 내가 소비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전처럼 물 끊길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걸 대입해서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집에 고정 지출이 무엇이 있고 그게 얼마인지를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내가 쓰는 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거는 아까 비유해 주신 거로 보면 이제 내가 물을 얼만큼 쓰느냐, 한 달 동안 물을 얼만큼 쓰느냐에 대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편하네요. 네네. 그래서 뭐 그 고지서 같은 거 나오잖아요. 몇 톤 썼는지 나와요. 그렇죠. 예, 관심을 안 보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정 지출에는 대표님 뭐가 제일 큰 걸로 느껴지세요? 저는 고정 지출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집에 들어가는 돈, 네. 그리고 차에 들어가는 돈, 집, 차, 뭐 기름값 이런 거는 고정적으로 거의 뭐 비슷한 금액이 나오니까, 뭐 그리고 핸드폰, 관리비. 그렇죠, 관리비. 그리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싱글이시니까.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 교육비, 급식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저희는 이제
생활비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생활비는 네네. 고정 지출은 아니에요. 고정 비용은 고정 목록에는 있는데 네네. 우리가 조금 덜 쓰면 적어지고 조금 더 쓰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딱 얼마다라고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활비를 정하고 써라라고 하지만 그건 조금 약간의 그 변동이 좀 있어서 목록만 좀 넣어놓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실직을 했어. 그러면 네. 우리 집이 최소한 월 얼마가 있어야 생활이 된다. 거기엔 보험도 들어가죠. 그렇겠죠. 보험료라든가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얼마. 대표님은 혹시 얼마 정도 필요한지. 저는 보험료를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2, 30만 원. 30만 원 정도를 쓰고 있고 그 30만 원을 쓰는 게 고정적이죠. 네. 그러면 그 외에 고정지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목록에 네네. 대충 한 달에 나는 그러면 요 정도만 있으면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금액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생각 안 해보셨죠? 계산을 안 해봤죠. 예,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기본 한 300.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학원은 맞아요, 못 맞아요. 보내도 학교의 급식비라든가 이런 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300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저는 아직 혼자 쓰는 비용이니까 그 정도도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족 예. 비용을 따지면은 그렇죠. 인당- 최소 단위에 최소 단.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제 재무 설계사로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들 이야기하는 보험에서 그 종신보험 같은 거 설계사님들이 얘기할 때 네네.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얼마를 넣냐는 기준을 저희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네네. 내 연봉의 3년치. 연봉이 3년치. 예.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에요. 네네네네. 그거는 3년치를 말씀드리는 건 가장이 갑자기 떠났을 때 내 아이와 그 내 남은 가족들이 자리를 잡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뭔가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정리하고 그렇죠. 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을 주는 게 한 3년 정도다. 네, 한 3년 정도. 그래서 연봉 곱하기 3배를 하시는 게 가장 이제 뭐 최소에서 네네네네. 그냥 조금 더 준비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것도 아이들이 더 어리면 조금 더 길게 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신생아다, 뭐 돌밖에 안 됐다 이러면 이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그렇죠. 유치원을 가고 할 만큼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반영을 해야 돼서 그런데 내 아이가 좀 컸다? 그럼 조금 줄이셔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고정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는데 아이 때는 또 변수들도 뭐 많죠. 다른 나이대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변수들이 많겠지만 좀 더 어린 아이들이 변수가 더 많잖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가장이 그렇게 떠나고 나면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케어하면서 그렇죠. 그 과정을 좀 보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보통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망보험은 만약 그렇게 준비한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비상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고정 지출 내가 사는데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는 거에 예전엔 6개월 말씀드렸어요. 다시 직장을 새로 구하는 기간.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 많이 힘들어졌죠. 요즘은 좀 많이 더 많이 힘들어졌죠. 예, 그리고 직장 구하기도 어려워졌고 최저 시급은 올라갔는데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죠. 주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내가 야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예비 자금으로는 1년치 정도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놓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금씩 내 생활비에서 조금씩 빼서 어떤 돼지저금통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급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돈. 그렇게 해서 MMF 통장이라든지 네네네. CMA 통장에 그거는 이제 조금 놔두셔서 내가 언제든 급할 때 쓸 수 있는 자금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집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족과 함께
한 번씩 써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 자기가 쓰는 걸 같이 공유를 해보자. 네, 공유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각자 쓴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논의를 좀 하면서 주로 내가 쓰는 쪽이 어딘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걸 해봐야 된다라는 게 네.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 상황이나 혹은 우리 집의 경제 규모를 파악해놔야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볼륨을 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 좋네.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겠죠. 대부분이 마이너스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못 하는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분명히 쓰고 나면 마이너스인 것도 알고 내가 어딘가에 더 쓰는 것도 알아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는 순간 줄여야 되니까. 이거 그 정부 지원금 뭐 이런 거 비슷하네. 이거 받았으면 써야 돼. 뭐 아스팔트 그거 갈아쳐야 되고 뭐 보도블록 갈아쳐야 그렇죠. 되고. 엄마가 준 돈을 엄마 이거 남아서 적으면 이거 너 그럼 용돈 줄여. 그렇죠. 이러면 그럴까봐. 그래도 요거는 이제 우리의 위험 상황이나 이런 걸 대비해야 되는 그런 볼륨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뭐 어머니 아버지께서 대략적으로 얼마를 주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까지 그렇게 뭔가를 네가 쓰고 있는 걸 가져와 봐라. 그거는 이제 좀 같이 즐거운 시간에 뭐 어디 놀러 갔을 때나 야 우리 얼마 쓰는 요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같이 즐거운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엄마 또 용돈 줄이려고 또 그러나 보다 이런 분위기에서 하지 말고.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 믿음이 좀 떨어질 때는 우리 엄마가 용돈을 줄이려나 보다 이러지만 이게 생활화가 되면 칭찬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은 용돈이 많이 줄었네. 우리 딸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유를 한다는 건 부모의 그 생활 경제. 습관, 그다음에 경제력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배우는 시간이에요. 맞아. 공유가 돼야 돼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때를 좀 썼다 나도. 근데 때를 써도 안 되는 그 경제 규모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나섰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세차장. 맞아요. 세차장 뭐 혹은 알바 많이 하셨던 전단지, 뭐 중국집 그 젓가락 돌리기 뭐 이런 걸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순전히 제가 뭔가를 갖고 싶을 때 그러니까 집의 경제 규모를 알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거는 나서서 구매를 하는 그런 습관이 좀 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뭐 항상 쪼들렸다, 뭐 생활이 어렵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게 조금 이제 그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그렇게 이제 노동의 대가를 아는 친구들은요, 커서 자기가 뭔가 쉽게 돈을 얻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 가상화폐 요즘 굉장히 붐이 일었었잖아요. 비트코인. 네. 그거에 대한 관심들을 저는 나쁘게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땀 흘려 노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렇죠.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좀 실망감? 이렇게 좀 자괴감까지 가면 안 되는데 난 뭐지? 나는 뭐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IT 쪽에 있으면서도 그런 걸 예전에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거는 노동에 대한 대가는 아니거든요. 네, 따지면. 맞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뽕 해버리니까 좀 자괴감. 굉장히 속상하죠. 그렇죠. 상실감. 그럼요. 이건 누구는 뭐지? 1년 내내 고생을 해도 그 돈이 안 그러니까요. 되는데 몇 년치가 뭐 갑자기 훅 올랐다. 이거는 저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 자녀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엄마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함께하는 집안일이라는 걸 조금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들 저도 아직은 습관이 안 돼서 저희 남편이 청소기 돌리는 거 좀 도와줘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함께 가족의 그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냥 한 파트를 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 공부하느라 지쳤다, 뭐 안 됐다, 물론 조금 저희 때보다는 공부에 시간을 더 많이 두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렇죠. 자기 방 정도는 정리해도 되고요. 먹은 거 정도는 설거지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게 좀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네. 그렇게들 많이 해요. 자기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먹은 거나 이런 거 치우고 자기 거 치우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강제나 혼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공간은 그 친구의 공간이고 네. 내버려 두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느끼게끔 맞아요.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게 이제 경제교육에서도 연계가 되는 그럼요. 거예요. 예, 만약에 자기 방은 자기가 치우고 자기 할 일 자기가 하자. 그래서 그냥 각자 주어진 일을 하는데 만약에 아빠가 오늘은 청소기를 돌리는 날인데 아빠가 없어. 그래서 딸이 청소기를 한번 돌려줬어요. 그러면 자기가 해야 할 일 외에 더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고마움에 부모님이 용돈으로 조금 환원을 시켜주셔도 좋아요. 보상이 있어야죠.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내가 뭔가를 조금 더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네? 그러면 다음번엔 뭘 도와드릴까? 이렇게 뭔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그렇죠. 감사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그게 바로 비상금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집안에 우리가 혹시 모를 예비자금은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공유를 하면 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나도 조금 더 따로 모아야 되는 게 있나? 이게 네가 너도 비상금을 좀 모아놔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도 아이들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데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항상 노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007 가방. 007 가방? 장롱 속에 있는 007 가방. 그건 그 안에 뭐가 있나요? 몰라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나 거기에 뭔가 있다. 뭐 아버지는 꿀단지처럼? 그러니까 아버지는 뭔가 술이나 뭐 이런 거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그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게 한 개가 아니야. 한 2개 정도 있어요. 진짜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상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내놔라. 007 가방을 내놔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엄카처럼. 그럼요. 엄카 안 될 거면 007 가방을 내놔라. 이제는 부모님한테 해드려야 될 나이에요. 그러게요. 제가 가방 007 가방을 하나 사드리면서도 내용물을 좀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오래된 건데. 금고를 하나 사드리세요. 그럴까요? 금고까지는 이렇게 번호를 연대가 늦어서 이렇게. 아무튼 근데 그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비상금, 아까 얘기했던 꿀단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항상 그 은행에 저축을 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면 항상 하시는 거 외에 별도로 이제 또 이렇게 조금씩 빼서 넣으시는 게 그게 어머니한테는 비상금이라고 하죠. 그럼요. 그래서 그게 말 그대로 어머니가 쓰고 싶을 때 혹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이 담배를 안 끊어. 그래서 너 담배 끊으면 얼마 주면 담배 끊을 거야. 그래서 전 당당하게 말씀드렸죠. 엄마 1,000만 원. 엄마 비상금 1,000만 원. 그랬더니 내tum 주시는 거예요. 진짜요? 끊어라. 멋지신데. 끊어라. 근데 못 끊으면 다시 회수다. 회수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자 붙이셔야 되는데. 이자 얘기까지는 안 하시는데 조만간 다시 회수 들어올 것 같아요. 차압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님은 아드님을 걱정하시는 마음이 더 크신 거예요. 1,000만 원보다 내 아들의 건강이 더 크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비상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정말 그거를 준비를 내가 해야 한다는 그 생각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위기의식. 요즘에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에 대처를 못해서 급하게 돈을 구한다던가 뭐 카드 이자가 너무 세잖아요. 뭐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의 예전 생활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정말로 굉장히 있을 때 쓰자. 없을 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저네요. 제가 대표님을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항상 얘기할 때마다 제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 비상금을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를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고모 대한 물통도 생각났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세면대에 네네네. 그 금을 그은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내가 쓰는 만큼이 요만큼이니까 내가 여기에 몇 배는 가지고 있어야지. 네네네. 이렇게 해서 가정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네네네. 예, 그래야 아이들도 네네. 부모님들의 그 안정된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 이제 요건 좀 다른 문제로 나가는데, 네네네. 그때 IMF 때나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제일 많이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누구일 것 같으세요? 와, 저요. 왜요? 제가 보기엔 뭐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 여파가 지금은 옵니다. 그쵸. 그때 모아놓지 않아서. 네네네네. 아이들이에요. 아. 부부지간에 네. 가정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경제력이 무너지면요. 경제가 무너지면 그 부모, 그 어른들은 자기들이 겪어야 될 문제니까 감수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가정의 어떤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즐거웠던 우리 집이 늘 싸우는 집이 되고, 내가 쓰고 싶었던 돈들을 아무것도 못 쓰고, 그러니까. 예, 이러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아이들이 상처가 좀 제일 많았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을 지금 하는 그 나이대가 됐는데, 그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 이제 그 겪었던 것들이 조금 더 지금 나타나는 아이들을 제가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예, 가정이 좀 튼튼하게 가시려면 솔직히 그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싸울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경제에 대해서 조금씩들 정말 더 고민을 좀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네네.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비상금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끄집어냈는데 저희 4명까지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저는 곧 사람이 될 있습니다. 아, 이미 사람이셔요. 아니, 이거 타겟팅이 저를 타겟팅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딱 지금 상태에 필요한 얘기. 지난주는 이제 카드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비상금 문제가 있었고, 이게 그 여파가 모여서 사고가 딱 터질 시점인데, 그 전에 이제 저희 대표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개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생각을 방송을 저는 이제 옆에서 듣는 거지만 네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또 저와 같은 비슷한 입장의 생각을 갖거나 환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겠구나. 그런 시간이 된다면 저는 그쵸. 감사하죠. 그런 시간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아이들을 보는 제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저는. 예, 왜 그러냐면 어제도 이제 그 어떤 분하고 제가 미팅을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고요. 네네. 오늘도 이제 제가 어떤 대표님과 미팅을 낮에 하고 왔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모두 조금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은 너무 공부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네네. 아까 저희끼리 한 얘기가 그거예요. 부모가 자식보다 더 오래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부모들이 원하지도 않는 일들을 먼저 알아서 챙겨줘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다니는 새내기 아이들이 강의를 수강 신청하잖아요. 학년 초에. 스스로 못하는 아이들 많아요. 진짜 그걸 또 해줘야 돼요. 시간표를 못 짜요. 그거 되게 의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 나이 때 되면은 다 알아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나이인데. 그렇죠. 대학생이면. 근데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 거기에 더 참 재밌는 일은 부모님이 대학을 딱 가는 순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준비되지 않은 아이를. 다 건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예, 이제 대학생이나 돼놓고 그렇죠.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나이만 스물이지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게 키워놓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그냥 나이가 스물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제 네가 혼자 해. 다 건데 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너무 멘붕이 오고 뭔가 자꾸 이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휴학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휴학까지. 이거 네. 사회 문제네요. 네, 사회 문제예요. 와, 이거 큰일이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상금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주제를 또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네, 다음 주 주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좀 광범위한데 어떤 부분에 달라지는 걸 얘기하실지는 아마 경제에 관련된 경제도 있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만 말씀드리지 않아요. 비재무적인 부분들도 병행이 돼야 건강하게 자라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른이지만 저는 제 카톡에 카스죠. 저 이제 예전엔 카스였으니까 카카오 스토리에 제 메인의 이름이 몸 건강,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이에요. 저는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제적인 것, 재무적인 것도 있지만 비재무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에도 제가 재무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저는 떼 쓰는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떼 쓰는 아이. 그럼 다음 주에 그것도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보시죠. 이렇게 앙탈 부리고 땅바닥에 눕는 애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렇게 혼을 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뭐 아이들을 다루는 뭐 아직 제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고 뭐 조카가 이제 곧 생기는데 뭐 다춘 조카나 이런 아이들 이렇게 다루는 것도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영예에서 질문도 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비상금 말씀드렸는데 네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같이 이렇게 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되는 이유는 저희끼리만의 그런 얘기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분들이 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고 있던 거라도 한 번 더 이제 들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요. 그냥 이게 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굉장히 정보의 바다예요, 요즘.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건 뭘까요? 실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실행. 생각만 하고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라도 괜찮아요. 오늘 그냥 적기만 해보자. 아이들과 같이 하는 것까지는 어렵다면 나는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 적어라도 보자 해서 한 가지만 하신다면 또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질적인 삶이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보시면 어떤 걸 얘기했는지 생각이 되실 거고 도움이 되실 거다. 제가 물을 잠그면서 하는 요게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를 주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 비상금 방송을 보시면 내 재무 상태의 볼륨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회사를 잘리면 어떻게 버티지? 라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의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 방송의 마지막 바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아이를 위해 I don't know. 나는 아이를 모른다. 아이는 모르셔도 되는데 돈은 아셔야 됩니다. 그 돈을 뜻하는 거라고. 저는 아이를 모르는데. 아이는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는 다음 주에 알려주시는 걸로 하시죠. 날씨가 계속 폭염인데 저희 다음 주에도 지치지 않고 방송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하시고 한 주를 또 잘 보내주시고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건강 조심하시고 네. 함께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